안녕하세요. 김성엽입니다. LXMFC에 심플 그리드라는 클래스가 추가되어 가지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쓰면 된다라고 얘기할 텐데 이 심플 그리드가 지금 화면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좀 기능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클래스를 이제 객체화 시켜서 쓰는 게 아니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없으면 사용이 좀 어려울 듯 해서 기본 예제 다른 것들 만들기 전에 단순하게 그냥 LX 심플 그리드만 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따로 이제 이렇게 자료를 하나 만들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이제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예제들을 만들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생긴 거는 얼핏 보면 우리가 리스트 컨트롤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컨트롤의 이제 계획상, 개발 계획상 그리드 쪽의 성격을 더 많이 반영할 것 같아서 이름을 이제 뭐 심플 리스트 컨트롤이 아니라 심플 그리드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점차적으로 그리드 기능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일단 이제 이 예제를 작업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실습 코드는 우리 여기 기본 동영상 LX MFC 기본 동영상 강좌 중에 보시면 실습을 위한 LX MFC 기본 코드 소개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로젝트를 만드는 법, 기본적으로 이제 실습을 시작하기 위한 기본 코드를 구성하는 법,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다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몇 번 하시면 저거 안 보고도 그냥 할 수 있을 텐데 일단 처음에 하실 때는 요거 좀 보고 소스를 이제 기본 소스 코드를 구성한 다음에 요 이제 작업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이 코드는 기본 코드, 제가 아까 거기 소개했던 그 기본 코드로 구성된 예제고요. 항상 예제 시작할 땐 여기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근데 이제 기본적인 코드가 여기 보면 이제 뭐 이벤트 목록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지금 이 예제에서는 이벤트 목록을 따로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간단해요. 헤더 파일에도 그냥 단순히 LXMFC만 하나 인클루드 딱 했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쪽 들어갔고요. 그죠?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백그라운드 컬러 그죠? 그다음에 이제 테마 그 뭐죠? 그 캡션 어둡게 해주는 거 들어갔고요. 아, 요걸 제가 아직 안 바꿨네요. 요건 제가 지금 바꾸겠습니다. 깜빡했네요. 저 코드도 이제 늘상 쓰는 코드인데 사실은 안 바뀔 코드라서 요거는 요렇게 보통 제가 바꿔 쓰거든요. 요걸 제가 깜빡하고 안 바꿨네요.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안 쓸 코드를 계속 눈에 보는 것도 손해거든요. 그래서 안 볼 코드는 사실 이렇게 다 막아두고 아예 안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죠? 계속 보고 있으면 이것도 보는 것도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당장 안 바꿔야 될 것들은 이렇게 다 축소시켜 놓고 봐야 되는 것만 이렇게 보시고 작업하시면 돼요. 일단 이제 우리가 작업해야 될 건 이제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스트 컨트롤 같이 생긴 이 이제 심플 그리드 컨트롤을 이제 써야 되는데 그냥 쓰지 못하고 지금 상속받아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왜 그렇게 만들었냐면 사실 여기서 다루는 데이터나 출력 형식에 대한 자율도를 좀 더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최대한 상속 개념을 사용해서 재정의 방식으로 좀 그리고 하도록 이제 만들었고요. 그렇게 되면 자율도가 높아지는 만큼 어려워지고 기본 코드가 없으면 거의 못 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공개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런 그러니까 그리드 컨트롤을 만들려면 중요한 게 내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가 결정이 되면 이 데이터를 사용하기 이제 헤더 컨트롤을 이제 어떻게 잡을 것인지가 결정이 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더블 클릭했을 때 이제 편집을 해야 되잖아요. 뭐 더블 클릭했을 때 이제 어떤 이게 지금 인덱스가 두 가지 나옵니다. 메인 인덱스는 이쪽이 Y 쪽이 메인 인덱스고요. 서브 인덱스는 이 안쪽에 있는 게 서브 인덱스거든요. 그래서 이 인덱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떤 걸 컨트롤했을 때 이제 어떻게 값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것도 다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본인들이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작업해야 되는지를 이제 하나씩 제가 순서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런 예제를 이제 기반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조체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데이터의 기본 구조체. 저 같은 경우는 요 넘버는 일괄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 안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그 시퀀스 넘버입니다. 그냥 순차 번호 그냥 제가 배열하려고 하나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얘는 편집 불가 영역으로 제가 잡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름, 핸드폰 번호, 그러니까 스마트폰 번호, 그다음에 이게 메일 주소, 그다음에 이제 설명 요렇게 이제 네 가지 항목을 가지도록 구조체를 잡을 겁니다.
어차피 이건 출력해야 될 대상들이기 때문에 밑에도 다 똑같습니다. 요거 기준으로 출력하겠죠.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길이 요거는 다 이렇게 길이를 따로 가지도록 그렇게 구성하겠습니다. 길이라는 게 문자의 길이도 있고요. 요 폭을 저장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폭도 결국은 중요하니까 이 폭도 저장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조체를 정할 겁니다. 근데 이런 작업을 하려면 제가 깜빡을 냈는데 그 구조체 하기 전에 일단 이 컨트롤을 LX 심플 그리드를 쓰려면 LX 심플 그리드에서 상속받은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제 프로젝트에 가셔서 클래스 마법사를 실행한 다음에 클래스 추가해 보면 여기 이제 드롭다운 콤보 누르시면 MFC 클래스라고 나오죠. 요거 선택하시면 C윈도우부터 상속받은 클래스를 뭘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지금 LX 그리드, 심플 그리드를 쓸 건데 일단은 그게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가 기본 클래스는 아니니까 제가 만든 클래스가 기본 클래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C윈도우로 상속 받으셔가지고요 클래스 이름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뭐 my friend 그리드라고 이름을 줄게요. my friend 그리드라고 이름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클래스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클래스가 추가가 되고요. 여기 이제 C윈도우에서 상속 받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걸 이제 뭘로 바꿀 거냐면 요걸 이제 LX 심플 그리드인데 지금 이게 에러가 나는 게 인클루드를 안 해서 에러가 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레벡스 그 패스에 있는 패스를 그냥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죠. 이건 자기 컴퓨터에 설치된 경로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C 드라이브 루트 밑에 레벡스 폴더 만들고 LXMFC 라이브러리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C 드라이브 루트 밑에 이렇게 심플 그리드 쓰겠다고 이렇게 인클루드 했고요. 요걸 이제 상속받도록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클래스를 상속받은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쓸 거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CPP 파일에 가서요. 여기서 똑같이 C윈도우로 되어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여기도 하나 더 있죠. 두 군데만 바꾸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근데 사실 이게 객체 파괴자를 안 쓸 거거든요. 쓸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객체 파괴자는 냅둘까요? 안 쓰는 건 그냥 지우는 게 낫습니다. 지울게요. 일단 지금 예제에서는 안 쓸 거라서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으면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 처리기를 여기다가 작업을 할 겁니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메시지 처리기도 사실은 안 쓸 건데 요 메시지 처리기를 냅둘게요. 나중에 또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뭘 할 거냐면 아까 그 말했던 그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 넣어야 됩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 사용할 구조체를 넣을 건데 요거는 제가 미리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다가 자기 이제 우리가 그리드에 사용할 구조체를 이렇게 정할 거예요. 아까 이름, 그죠? 스마트폰 번호, 이메일, 그 다음에 설명, 그 사람에 대한 기본 설명이 뭐 비고죠, 뭐 아니면 디스크립션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름의 길이들을 unsigned short죠. 그러니까 2바이트 정수값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의 길이, 핸드폰 번호 길이, 그 다음에 이제 이메일 길이, 그 다음에 설명문 길이 이렇게 이제 길이 값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인트로 해도 되고요. 근데 사실 이름이나 이런 정보들이 사실 1바이트만 있어도 될 정도로 작잖아요. 값이. 그래서 사실은 유인트 8로 하셔도 사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냥 저는 숄트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2바이트로 잡아놨고요. 이제 요거 이제 my friend 데이터를 이제 타입 디파인을 통해서 MFD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구조체 이름을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기준으로 지금 이 그리드가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럼 이거를 실제로 써야 되잖아요. 써야 되는데 이제 요걸 이제 이제 구조를 결정했으니까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이제 구조를 결정한 거예요. 어떻게 데이터를 쓸 것인지. 그럼 요걸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 헤더 컨트롤부터 먼저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헤더 컨트롤 위에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헤더 컨트롤 등록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다가 생성자에 가셔가지고요. 여기다가 작업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제가 준비해 왔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LXHID라는 것은 그 아까 LX 그리드 심플 그리드 클래스가 제공하는 그 구조체입니다. 여기다가 자기가 사용할 헤더를 정보를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세트는 여기 앞에 그 아이템 하나에 적힐 그 명칭이고요. 요거는 요거 문자의 길입니다. 문자의 길이고 요거는 폭입니다. 실제 그 항목의
차지할 폭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넘버는 45, 이름은 90, 핸드폰 번호는 110, 메일은 150, 설명은 270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까 요 그림에서 보면 이 간격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저 간격이 요 간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금 그 사이즈가 요 간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값은 요거 길입니다. 그럼 얘는 2고 점 포함했으니까 3, 2, 2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자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구조체를 구성한 다음에 이 구조체 변수죠. 이 구조체로 만든 배열의 주소를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5개라는 정보를 여기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이제 컨트롤이 세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하시면 헤더 컨트롤이 딱 달릴 겁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지금 아직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니까 좀 뭐 빌드는 될 겁니다. 빌드는 되는데 뭐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먼저 만들겠습니다. 그럼 리소스 뷰에 가셔서 우리 다이얼로그 만들고 여기다가 만들 거거든요. 그럼 이제 리스트 컨트롤 심플 그리드가 이렇게 표시될 위치를 하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주 설명을 드리는데 픽처 컨트롤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그죠? 픽처 컨트롤 가져와서 이제 얘가 그 그리드가 위치할 영역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속성창을 띄워서 여기다가 그리드렉트라고 제가 줄게요. 그리드렉트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눈에 보일 건 아니고 우리가 위치 참조만 할 거라서 표시는 false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 바뀌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그 렉트 바꿨고요. 아이디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false. 그죠? 표시에 false로 바꿨습니다. 눈에 안 보이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저장 반드시 누르세요. 저장 누르고 이제 일로 가겠습니다. 가서 이제 우리가 저걸 써야 되니까 myfriendgrid.h를 대화 상자 헤더에서 이렇게 인클루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요걸 이제 제가 만드는 클래스잖아요. 우리가 여기 상속받은 그죠? 심플 그리드 상속받은 게 myfriendgrid라는 요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를 이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인클루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멤버로 선언하겠습니다.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선언을 할 거고요. 여기다가 mygrid 할까요? 이름을 뭘로 하지? 그냥 mygrid로 할게요. mygrid. 뭐 이름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샘플이니까 이렇게 하고요. 요걸 가지고 이제 만들면 됩니다. 어떻게 만드냐면 onInitial 다이얼로그 가서 여기다가 코드를 어떻게 추가할 거냐면 편하게 만들 수 있도록 제가 simple create라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첫 번째 이제는 이 컨트롤에 부모가 될 주소를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this 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질 때 참조할 컨트롤을 아이디를 주시면 돼요. 우리가 아까 idc 그리드렉트라고 지금 심플 그리드가 생성될 위치를 그 픽처 컨트롤 갖고 위치 표시해 줬잖아요. 그 표시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이 컨트롤 위치를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적어야 될 게 이 컨트롤의 고유 번호, 이건 뭐 여러분들이 원하는 번호 주시면 됩니다. 저는 23001번으로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사용할 그리드 컨트롤 생성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성했으면 반드시 뭘 해주셔야 되냐면 삭제하는 코드도 같이 넣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제 윈도우를 제거하는 코드죠. destroy 윈도우 이렇게 해서 그리드 창 없애는 거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빌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그 위에 지금 보시면 이 공간이 좀 시커멓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럼 여기 아까 그 정보를 넣었는데 왜 이렇게 나오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거 작업한 건 정보를 세팅한 거고요. 그리는 거를 자동으로 해주진 않습니다. 저 그리드 색깔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는 함수를 제공해서 하나씩 사용자가 줄 수 있도록 할까도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저 부분이 디자인적으로 맞지 않으면 컨트롤의 사용 가치가 떨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제공을 하냐면 요 정보를 출력할 수 있는 함수, 오버로딩 함수를 따로 제공을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걸 이제 선택하고 F12 누르시면 헤더 파일로 가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버추얼로 되어 있는 편집 가능한 그 오버라이딩 가능한 함수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on 헤더 드로우라고 해서 비어 있는 함수가 하나 있죠. 요게 그 헤더 컨트롤 위에 이제 헤더 부분
헤더 컨트롤 부분을 바꿀 수 있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가져와서 내 거에서 이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 그리드 컨트롤, 그러니까 마이 프렌드 그리드에다가 이렇게 가져와요. 지금 이제 내용이 추가될 거니까 이건 지우고 이렇게 세미콜론 찍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상속을 받은 클래스에서, 이 클래스에서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이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겠다라는 뜻인 거죠. 그럼 요걸 이제 구체적으로 코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마이 그리드 컨트롤 쪽에서 이제 함수를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요 버처는 빼시고요. 이제 영역 연습자 써야 되겠죠. 클래스에 소속된 함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서 헤더 컨트롤을 그리는 코드를 이제 구성하면 됩니다. 일단 그 헤더 위치가 시커멓게 나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가 자기가 원하는 색깔로 여기 지정하신 다음에 사각형을 하나 그려서 작업할 겁니다. 여기 넘어온 거는 여기다가 출력할 거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이제 헤더가 차지하는 전체 폭과 전체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0,0부터 전체 폭과 전체 높이 크기로 사각형을 그리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브러쉬 색상은 787985, 그 다음에 펜 색깔도 787985 이렇게 주었습니다. 요거는 사실 어떤 색깔이냐면요. 우리 기본 대화 상자에서 쓰는 배경 색깔이 있잖아요. 요거에서 50 정도 더, 50입니까? 잠깐만요. 이게 그쵸, 78이고 여기가 30이니까 40 정도씩 다 키운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계열의 색깔을 쓰려고 이렇게 색상을 지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한번 볼까요? 어떻게 바뀌나? 이렇게 하면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아까 시커멓게 나오던 게 약간 이 색깔 톤보다 한 톤 높은 색깔로, 그죠?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니까 요걸 이제 가지고 여기다가 뭘 하면 되냐면 아까 그 우리 그리드 정보 있죠. 그걸 이용해서 글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이제 이거 출력하는데 이것도 출력하는 코드 제가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일일이 다 하셔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다 넣으시고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 바꿔 쓰시라고 기본 코드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은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 HID 리스트는 우리가 입력한 요거 있죠. 요 정보를 갖고 있는 게 HID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넣어주시면 이 구조처럼 넣어주신 거 내가 가지고 있어요. 저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set 헤더 데이터로 이걸 넣어주시면 이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이거는 이제 지역 변수니까 없어지겠죠. 얘는 없어지겠지만 이 정보를 복사해서 따로 가지고 있는데 그게 MPHID 리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요게 MHCI 카운트만큼 여기에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주소를 바꾸면 안 되니까 새로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서 이 주소를 바꾸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디스플레이스먼트 어드레싱 쓰기 위해서 여기 시작 주소에다가 HCID 카운트만큼 더하면 마지막 항목의 그 다음 위치로 가잖아요, 주소가. 그래서 요거는 리미트 포인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시작 위치는 얘가 같고 끝 위치는 얘가 같도록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추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변수를 이제 while문에서 비교하면서 하나씩 플러스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로 한 칸씩 가면서 이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바뀌겠죠. 근데 여기 보면 MHCID 렉트라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줄 때 그냥 폭만 줬잖아요. 폭만 줬지, 이렇게 다 폭만 줬죠. 근데 폭만 줬는데 사실 이 폭이 이렇게 누적되어 오는 값이잖아요. 이게 45고 두 번째 건 90이 아니라 45에다가 90을 더했으니까 이름은 45를 떨어진 위치고, 그죠? 그럼 여기서 시작할 때는 110이 아니라 45에다가 90을 떠니까 135부터 시작해서 245까지 이렇게 출력하도록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누적해서 연산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쓰실 때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봤을 때 요 한 칸 한 칸에 대한 사각형 좌표 있죠. 요거 한 칸, 요 좌표. 요 좌표를 처음에 여러분들 헤더를 추가할 때 제가 렉트 타입으로 미리 다 계산해서 이 크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 다 제가 넣어놨어요. H, 그러니까 여기 세트인 거죠. 얘랑 얘가 세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개수만큼 있어요. 그래서 HDI 렉트에다가 그 제가 일일이 하나씩 좌표를 다 나눠놨기 때문에 얘 그 좌표의 시작 주소, 그러니까 렉트 구조체의 시작 주소를 받아서 얘도 똑같이 플러스 하면서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그냥 그 헤더 컨트롤의 각 항목에 정보가 담겨져 있는 주소를 하나씩 뒤로 보내는 거고, 얘는 그 항목의
영역 정보를 하나씩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헤더 컨트롤을 그리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헤더 컨트롤의 색상을, 텍스트 색상을 지정을 한 거고요. 문자 색상을 지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색을 지정합니다. 선색이 갑자기 왜 나오냐면 여기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여기 세로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 선 그리는 거 표시하려고 선색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선색상을 부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로우 텍스트가 이제 문자를 출력하는 거잖아요. 하나씩. 그래서 여기 피렉트가 현재 그 항목을 이제 한 개씩 출력을 해야 되니까 이 피렉트 위치에다가 뭔가를 출력하겠다라는 거예요. 피렉트 위치 출력하는데 그 아이템 이름과 그 아이템 이름의 길이만큼 출력하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앞에서부터 하나씩 하면서 뒤로 갈 테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게 NO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름을 NO부터 했으니까 NO가 먼저 찍히고 그 다음에 이름, HP, 메일, 설명 이런 식으로 쭉 찍혀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 우리가 제가 정해놓은 영역 정보를 이용해서 각 그 항목이 가지고 있는 그죠? 이름과 이름의 길이만큼 이렇게 출력할 거고 수평으로도 센터, 수직으로도 센터 정렬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오른쪽 끝에다가 각 항목의 오른쪽 끝이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 선은 결국 누구예요? 이 사각형의 끝 부분인 거잖아요. 여기 있는 사각형. 그래서 여기가 라이트입니다. 라이트 있는데 위치에다 선을 긋겠다라는 거예요. 선을 긋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둘 다 라이트가 들어갔고요. X는 그죠? 근데 Y는 너무 위쪽이랑 아래쪽에 붙으면 그러니까 0이 아니라 위에서 한 2픽셀 정도 내려온 위치에서 시작할 거고 끝나는 위치도 CY 전체 높이에서 이만큼 감소한 만큼 이렇게 경계선을 그리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경계선을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럼 이렇게만 바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면 아까는 그냥 회색 선만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넘버, 이름 이렇게 다 나오는 거죠. 결국은 여기서 이제 요 이름 출력하는 건 여기 HP나 메일 요거 출력하는 게 이제 요 기능이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move to line to는 옆에 보면 선 요렇게 있잖아요. 요 선을 출력하는 게 move to line to 이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제 헤더 쪽 작업은 다 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작업할 때도 이거 내가 다 쳐야 돼? 아니면 내가 이거 다 기억했다가 써야 돼?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다 정리해서 또 카페에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심플 그리드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이 자료를 보시고 기본적인 코드는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그죠? 붙여넣기 하시고 자기가 바꾸고 싶은 부분만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거를 다 클래스에서 제공하게 되면 너무 이제 종속적인 부분이 많아져서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함수를 일일이 다 빼는 것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린 루틴을 공개를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코드를 보여드림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냥 이거 집어 넣으시고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바꿔 쓰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요번에 이제 만들 때 이런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헤더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들 있죠. 데이터를 이제 외부로 입력을 받아야지 항목을 뭐 그리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데이터 입력하는 부분을 할 텐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는 요 데이터를 쓸 거예요. 그럼 요걸 하나씩 넣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저걸 받아서 저걸 지우는 코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요거 들어왔을 때 지우는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어디 갔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이 클래스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그러니까 심플 그리드 클래스 상속받은 거잖아요. 이 생성자에다가 내부적으로 이 클래스가 사용할 데이터 있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사용할 데이터, 즉 이놈 MFD를 그 하나씩 지울 때마다 호출을 해주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지우는 함수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 즉 뭐냐면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 겁니다. 각 그 인서트된 항목이 있잖아요. 한 줄씩 처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코드를 하나 넣을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그리드 데이터 한 줄이죠. 지금 같은 경우 한 줄에 이제 여러 개 항목이 있긴 하지만 한 줄 단위로 작업할 거니까 이 한 줄에 대한 정보 하나를 지울 때 사용할 함수를 이렇게 하나 만들고요. 이게 이제 이 데이터가 MFD 구조체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니까 요거 지울 거니까 요거를 지우겠다고 이렇게 MFD로 보이드 포인터니까 행변을 해야 되겠죠. MFD 포인터를 한 다음에 딜리트해서 이렇게 지울 겁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지금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 이 그리드 컨트롤이 더블 링크드 리스트, LX 더블 링크드 리스트라는 클래스 쓰거든요. 거기서 사용할 함수 지워질 때, 노드가 지워질 때 사용할 함수를 여기다가 인자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죠. 이렇게만 적어 주시면 저 항목 그리드가 한 개의 항목을 지울 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되면서 동적 할당된 MFD 저 정보가 삭제될 것입니다.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요. 근데 여기 이제 두 번째 인자로 보면 얘가 두 번째 인자를 뭘 쓰냐면 그 아이템 하나의 높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높이가 되게 헤더 거리가 되게 작죠. 뭔가 답답하죠. 그죠? 이게 18이라는 크기로 잡힌 게 기본 값입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그죠? 18로 되어 있죠. 근데 요거를 20이나 얼마로 할까요? 한 이걸 좀 넉넉하게 좀 할게요. 컷만 찍고요. 26 정도로 늘리겠습니다. 이렇게 늘리시면 헤드 컨트롤도 폭이 같이 늘어납니다. 데이터와 같이 지금 보시면 아까보다 많이 넓어졌죠. 위아래로. 그죠? 그러니까 이게 높이가 요 높이인 겁니다. 요 높이 그죠? 요 높이가 26으로 지금 처음에 18이었는데 그죠? 8만큼 더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느리게 할 거고요. 이제 데이터가 있어야지 뭘 보여주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어차피 보여달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 보여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만든 그리드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코드를 일단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다가 데이터를 추가하는 코드를 넣을 텐데 이것도 제가 코드 만들어 놓은 거 쓸게요. 여기도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제 데이터를 총 25개를 인서트를 할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돼요. 몇 개 할 것인지는 정하시면 되고요. 인서트 할 건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 MFD 구조체를 이제 여기 이제 한 개의 정보니까 그죠? 한 개의 정보를 구성하기 위해서 MFD 한 개의 메모리를 할당하죠. 이 동적 할당된 건 나중에 어디서 지워지겠어요? 아까 우리가 작업했던 요 딜리트 마이 그리드에서 지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밑에다가 여기다가 이게 지우면 큰일 나겠죠. 여기다 아무 생각 없이 여기다가 이렇게 이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나중에 큰 문제 생기겠죠. 프렌드. 그죠? 이렇게 하면 큰일 생기겠죠. 요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각각의 항목을 제가 그냥 고정으로 줬는데 너무 고정으로 주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이름 같은 경우는 제가 %3D 이렇게 해서 플러스 i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근데 %03D니까 001, 002, 003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름이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출력되고 이름도 이렇게 출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력하는 건 지금은 이제 이름이니까 요 뒤에 이렇게 붙는 거죠. 나머지는 요 고정이고 얘도 고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름을 이렇게 구성하고 여기 앞에만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왜 sprintf 말고 WCS STR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써도 되는데 쓰냐면 얘는 반환값이 실제로 구성된 길이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WCS STR 하면 또 우리가 WCS len 함수 써가지고 또 길이 계산 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편하게 보여드리는 예제이기 때문에 그냥 좀 편하게 하려고 swprintf 언더바스 쓰고 이 문자열을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크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기에다 저장해 달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저장하고 핸드폰 번호 저장하고 이메일 저장하고 설명문 저장하는데 이름의 길이는 여기 저장되고 HP의 길이는 여기에 저장되고 그죠? 이메일의 길이는 여기 저장되며 비교에 대한 정보는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 길이들. 왜냐면 swprintf가 여기서 요걸 이용해서 만들어진 문자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문자열이 길이가 반환되니까 그대로 쭉 이렇게 넣어서 인서트 아이템에서 요 만들어진 동적 할당된 거에 데이터 지금 이렇게 쌓았잖아요. 이 쌓은 거를 이렇게 넣어 주시면 이제 항목이 마이그리드에 추가가 됩니다. 추가가 되는데 여기 뒤에 -1은 맨 끝에다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맨 뒤에, 그러니까 데이터 맨 뒤에다 추가하겠다는 거고 이 영영 적은 걸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 0은 선택 유무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껏 그러니까 추가하면서 이 추가된 거 선택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새 커서 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방금 추가된 것이 바로 커서로 설정, 그러니까 선택 사항으로 표시되면서 출력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1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걸 하면 매번 추가될 때마다 계속 선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그래서 여기다 제가 0을 쓴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는 리드로 하겠냐인데 지금 25개를 계속 추가하는 상황에서 계속 리드로 하면 성능 떨어지겠죠. 그래서 사실 이 두 개는 그러니까 단일로 쓸 때는 11 쓰는 게 맞는데요. 내가 지금처럼 반복문 돌고 있을 때는 여기다 11 적으면 손해가 좀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은 경우는 성능이 실제로 나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 지금 이 인서트 아이템을 00으로 준 건 그거죠. 내가 선택도 지금 안 할 거고요. 그죠? 리드로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데이터만 추가해달라. 이 내가 지금 구성된 이 메모리 할당하고 이 구성한 데이터를 네가 네 내부 자료 구조 중에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다 저장만 해놓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저장만 해라. 이렇게 해야지 데이터가 많아지더라도 빨리 인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스크롤 크기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갱신하는 문제는 마지막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지 매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일일이 쓰게 되면 그게 다 매번 하는 거라 성능이 나빠지기 때문에 제가 00으로 적은 건데 요것 때문에 이제 실수하시는 분들 많아요. 왜 내 리스트가 성능이 안 나오지? 왜 속도가 느리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데이터가 추가가 되는데 스크롤 바도 반영 안 되고요. 하면 또 안 나올 거예요. 그 선택도 안 될 거고요. 그래서 뭘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빠르게 인서트 하기 위해서 다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요때 이제 내가 업데이트 스크롤 바를 호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스크롤을 적으면 추가된 데이터를 고려해서 스크롤 바를 추가해 주고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항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면 이제 데이터가 선택되어서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해보시면 알겠지만 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이게 뭔가 선택은 되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오죠.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안 그려줘서 안 나오는 거고요. 이게 이제 그리드가 이제 요거 큰 사각형은 한 줄을 선택하는 거고요. 노란색은 요 한 개 이제 이 한 줄이 총 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항목들을 어떤 걸 선택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사각형을 써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 거는 서브 인덱스고요. 이 하늘색인데 좀 어두운 하늘색 얘는 메인 그죠? 한 줄 인덱스라고 Y축 인덱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크롤이 밝아서 상당히 거슬리죠. 이 스크롤 없애는 방법 아시죠? 우리 다크 모드 적용하시면 되잖아요. 캡션 말고 저는 스크롤바의 다크 모드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크 모드 익스플로러라고 주시면 이 그리드에다가 핸들을 주고 다크 모드 하라고 하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어둡게 바뀌면서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하시면 됩니다. 지금 스크롤하고 다 돼요. 그러니까 다 되니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출력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출력하는 건 제가 저거를 사용자가 어떤 정보를 어떻게 관리할지 뭐 지금은 이름 스마트폰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뭐 자기 작업 관리 같은 거 한다면 뭐 경로라든가 뭐 링크 URL이라든가 아니면 뭐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된다든가 언제 시작해야 됐다든가 완료를 했는지 이런 것들 좀 쓰기 나름이잖아요. 그 쓰기 나름인데 제가 클래스를 만들면서 이 사람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겠지 이렇게 예상은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율도를 그래서 높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는 것도 제가 그냥 문자를 쭉 하면 색깔도 안 이쁠 거고 형태도 마음에 안 들 거고 이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무엇을 제공하냐면 이 클래스에 LX 심플 그리드 클래스에 보시면 아까 이 헤더 그리드도 그리드로 되어 있잖아요. 어디 갔지? 이렇게 있잖아요. 요것처럼 뭐도 있냐면 온드로라고 해서 전체를 다 그리는 그러니까 밑에 부분 있죠. 전체를 다 그리는 것도 재정이 가능한 함수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의 자율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오버라이딩 함수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단순히 요 헤더만 그리는 게 아니라 헤더 그리는 밑에다가 이제 그 본래 내용 있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그러더라고요. 이거 하기 싫어서 완전히 뭐 쓰는 사람한테 다 떼넘기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자율도를 높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쓰셔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작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이거 왜 에러가 나지? 잠깐만요. 우리가 저거 넣으면서 헤더는 안 넣었네요. 아이고, 오버라이딩 하려면 여기도 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렇죠? 오버라이딩 하려면 양쪽이 다 넣어야 되니까. 요거 이제 안 적어도 되지만 그래도 우리 상속에 상속 관계도 있고 하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버추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요거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거 이제 그릴 때 쓰는 D시고요. 얘는 지금 네가 그리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까 요 Y좌표 여기부터 아래쪽으로 출력하면 된다. 그리고 너는 몇 개의 항목까지 출력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력할 때 보면 여기 칸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요 몇 칸까지 네가 출력 가능하다. 왜냐면 이렇게 다 표시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 데이터가 4개밖에 없으면 4개만 출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스크롤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개 현재 네가 출력할 때 몇 개까지 출력해야 된다라는 값인 거고요. 요게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노드, 그러니까 저 내부적으로 이제 연결 리스트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네가 출력하려고 하는 그 항목의 시작 노드가, 그러니까 연결 리스트의 시작 노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출력할 때 시작하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출력, 그러니까 전체가 뭐 100개 있으면 20개 정도부터 시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20개 위치에 20번째에 있는 위치에 있는 그 노드의 주소가 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그 노드의 인덱스도 넘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20번째 있는 거면 여기 주소가 넘어오고 이게 20이라고 인덱스가 넘어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이제 항목을 하나하나씩 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리스트 박스 오너드로우를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리스트 박스 오너드로우는 한 줄 한 줄씩 오너드로우를 해서 한 줄마다 함수가 다시 호출되잖아요. 즉 화면에 보이는 게 20줄이 있으면 20번 그 함수가 호출돼야 돼요. 그래서 그게 싫어서 이번에 그리드나 아니면 그 리스트 박스 EX 클래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함수 하나 만들고 그냥 안에 폼 들면서 본인이 직접 하시라, 원하는 대로 해라, 이런 형태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그냥 구성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하면 뭐 색상이고 뭐고 자기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음대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어렵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요것도 기본 코드를 만들어서 제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제공하는 걸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서 이해하시고 이 코드는 그냥 쓰시고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본인이 바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요 코드고 지금 에러 나는 거 요 함수가 지금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밑에 부분 있죠.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을 다 출력하는, 이 부분 전체를 출력하는 코드를 지금 작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할 거냐면요. 일단 그 우리가 채울 때 보시면 알겠지만 요 색깔을 덮으면 또 이 색깔이 선택됐을 때 다르고 선택 안 됐을 때 다르고, 그러니까 사실 내부적으로 속성 관리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 블러시 채우는 블러시를 그냥 널 블러시 써서 안 채우게 해요. 선만 다시 해요. 선은 이걸 글자를 가리지 않잖아요. 가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채우기는 널로 바꿔버리고요. 그러니까 없다, 채우기를 사용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렇게 복구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DC를 여러 군데서 같이 쓰기 때문에 내가 색깔 복구 안 해주면 내가 마지막에 했던 널 블러시 때문에 딴 애들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출력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요걸 이제 널 블러시를 설정을 했고 마지막에 끝날 때 기존 올드 브러쉬를 복구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해놨고 펜 색깔을 지정합니다. 여기서 펜 색깔은 어떤 펜 색깔이냐면 여기 그려져 있는 색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요 그려진 색상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선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선이 있습니다. 각 줄 색깔 있죠. 얘가 이제 그리드 색상이겠죠. 요즘 제가 캡처가 저렇게 돼서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선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선 색깔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 색깔을 지정하고요. 그다음 텍스트 출력할 때 좀 어둡죠. 이것도 근데 아마 GIF 좀 이렇게 저 배경이 밝아서 그런 거니까 아마 제가 만든 거 보면 잘 나올 거예요. 이건 텍스트 문자열 색상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시작 위치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칸의 크기는 M 아이템 CY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사각형이 겹치는 문제 있죠. 우리가 오목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이제 격자 겹치는 문제 때문에 더하기를 더해주잖아요. 그래서 더하기를 더하는 코드는 미리 만들어가지고 그냥 변수에 넣었습니다. 이거 안 그러면 매번 쓸 때마다 더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변수 만들어서 그냥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할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항목의 위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어디 위치냐 이거는 제가 헤더 컨트롤 만들면서 제가 다 미리 만들어 놨잖아요. HID 렉트 그죠? 걔는 Y 위치는 다르더라도 X 위치는 동일하잖아요. 이 이름 위치는 다 동일할 수밖에 없죠. 여기가 그죠? Y는 달라지더라도 X는 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출력할 때 그 렉트 값 이용해서 한 항목들 하나하나를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코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누가 나오냐면 네, MPHI 디렉트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여기 피렉트 쓰는구나.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거 앞에 맨 앞에 있죠. 여기 보면 여기 근데 R.탑 버텀을 왜 하냐면요. 한 줄에서 한 줄을 출력할 때 이렇게 출력을 해 가는데 이렇게 출력하기 때문에 Y는 같잖아요. 여기는 이 항목, 이 항목, 이 항목, 이 항목, 이 항목이 Y 높이는 다 같을 수밖에 없어요. X만 지금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한 줄에 있는 5개의 정보를 출력하는데 Y쪽, 그러니까 탑과 버텀은 동일하지만 레프트와 라이트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레프트 라이트는 이미 여기서 정해놨잖아요. 이거 헤더를 출력하면서 레프트 라이트는 정해놨죠. 근데 얘하고는 만약에 이런 거는 Y는 다르잖아요. X는 같아도 X는 여기 똑같지만 Y는 다르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코드를 구성을 했냐면 따로 변수 두고 그 탑과 버텀은 달라질 테니까 자기가 번째 레코드면 이렇게 그 계산을 하도록 이 위치에서 시작해서 그죠? 내가 몇 번째 레코드를 출력하느냐에 따라서 탑과 버텀은 정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작업을 해놨고요. 해놓고 X는 이제 한 개 출력할 때마다 5개 출력할 때마다 달라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는 드로우 서버 아이템 데이터라고 제가 함수를 따로 하나 만들었어요. 이거는 꼭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췄어야 되는데 지금 어차피 동일한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제가 따로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렇게 요 만든 건 이제 헤더 파일에 넣어줘야 되겠죠. 여기다 넣어줄 겁니다. 이게 뭐 이건 빠르게 출력하는 게 나으니까 반복해서 출력할 거니까 인라인 함수로 등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드로우 서버 아이템이 뭐 이게 정확하게 뭐 하는 함수냐면 여기에서 항목 한 개 출력하는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요 함수 한 개 출력. 요거 한 개씩 출력하는 함수가 누구냐면 지금 이 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들어오면 일단 한 줄에서 Y는 다 같잖아요. 아이고. 한 줄에서 지금 이 줄만에 출력한다고 치면 Y는 다 같죠? 근데 X는 계속 달라지겠죠? 옆으로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쓸 때 들어오면 이 5개 출력하는 동안 Y는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Y는 여기서 한 번만 세팅을 하는 거고요. X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이 드로우 서버 아이템 함수 내에서 보시면 이 left하고 right는 바꿔줍니다. 누구 걸로? 헤더 컨트롤에 있는 MPHID 렉트라는 그 헤더 테이블 폭 갖고 있는 정보 있잖아요. 위쪽 헤더 컨트롤에 각 항목의 영역을 기억하고 있는 좌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레프트 값을 복사해주고 라이트 값을 복사해주면서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 플러스 1이 왜 있다고 했습니까? 이 플러스 1이 결국은 그 사각형끼리 붙어있을 때 겹치는 문제 있잖아요. 그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하기를 한 겁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공부했다면 오목 같은 예제 만들 때 반드시 나온 이야기니까 나중에 그런 이야기 처음 듣는다라고 하시면 제 뭐 이지민 32도 마찬가지고 제가 만든 예제들 중에서 오목 프로그램 보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요건 x 좌표를 구하는 거고요, 그죠? 계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y 좌표 구성하는 것까지 들어갔으니까 이 x, y를 다 계산이 되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위치에다가 렉탱글을 하나 그려주는 겁니다. 테두리 없는 그죠? 테두리 없는 렉탱글에서 가이드라인을 그리고요. 그 안에다가 사용자가 여기 지정한 이름, 문자열과 문자열 길이 이 두 개를 이용해서 드로우 텍스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드로우 텍스트가 처음에는 템프 STR은 앞에 일련 번호는 우리가 직접 구성하는 거니까 일련 번호 구성한 거가 처음에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름, 스마트폰 번호, 이메일 번호, 이메일 내용,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이제 비고까지 설명까지 순차적으로 이제 하나씩 넘어가면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요 이름을
요 길이만큼 출력하겠다. 요런 거죠. 요렇게 이제 결국 형식이 다 같으니까 함수를 제가 따로 뺀 거예요. 형식이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에 작업한 렉트는 여기 플러스에서 반환하니까 요렇게 되면 넘어온 게 한 개 다음 주소로 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그게 없는 거예요. 여기 그 뭐죠? 이 피렉트의 주소를 받았는데 따로 뭐 연산하고 없는 거 밑에 보면 또 그대로 쓰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 함수 들어가면서 내부적으로 주소가 더하기 1에서 반환되었고 여기서 피렉트가 들어가더라도 여기 안에서 또 처음 쓰고 나서 여기가 또 플러스에서 반환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하나 더 큰 값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따로 이제 매번 돌 때마다 여기 밑에서 함수 끝나고 나면 다음 렉트 쓰기 위해서 또 p++ 이렇게 쓰면 좀 그렇잖아요. 매번 이렇게 5개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건 좀 아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플러스 해서 반환을 하도록 하고 그 주소를 받은 애가 쓰도록 하게 되면 저렇게 한 줄씩 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차피 계산해서 이렇게 반환할 거라서 소스 렉트가 지금 이 렉트입니다. 요것들 반환해서 반환을 하는 거니까 자기가 이렇게 작업을 해서 좀 더 편하게 쓰려고 이렇게 5개 항목을 출력하도록 제가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항목이 이 개수만큼 출력될 거니까 각각은 이제 다른 다음 항목들 쓰기 위해서 노드의 다음 노드로 이동해서 그 값을 쓰겠다는 뜻으로 더블 링크를 했을 때 pnext를 이용해서 노드가 뒤로 하나씩 넘어가게끔 그렇게 작업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아까는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름이 이렇게 쭉 다 나오죠. 지금은 이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쭉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스크롤도 됩니다. 당연히 그죠? 이거 휠 당연히 되고요. 그죠?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키보드로도 그죠? 위아래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좌우로 레프트 라이트 하면 이제 옆으로 이동하고 나중에 이제 F2 누르면 편집도 가능하게 이렇게 바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거나 이렇게 이제 됐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그 다음 거는 뭐냐면 이제 더블 클릭하면 편집만 하게 해주면 이제 작업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편집하게 하는 작업은 일단 그 더블 클릭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완료되었을 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더블 클릭했을 때 편집을 시작하는 때 사용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에디트 컨트롤을 만들고 거기다가 어떤 값을 쓰겠다고 지정해주는 그걸 위한 함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다 싸우고 이제 완료한 후에 엔터 치거나 다른 영역을 클릭해서 지금 내가 에디터에 입력한 바꾼 내용이 적용되게끔 하겠다라는 함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심플 그리드 헤더에 보시면 어디 갔지? 여기 있네요. Destroy Dynamic Edit랑 Get Modify String 이 두 가지의 그 버추얼 함수가 존재합니다. 오버라이딩 되는 함수가 존재하는데 이걸 이제 가져오겠습니다. 가져와서 여기다 넣고요. 헤더에도 넣어줘야 되죠. 상속받는 거니까 당연히 헤더에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도 가져왔으니까 이거 지우고 와 47분이네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빨리 끝내지지가 않는군요. 힘들죠. 여러분들도 이거 다 듣고 있으면. 근데 말하는 저도 힘들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자, 요거는 에디트가 이제 편집이 종료될 때 호출되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편집 종료. 편집이 종료될 때 되는 거고, 이건 편집이 시작될 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블 클릭하거나 F2 누르면 이 함수가 먼저 호출되고요. 끝날 때 이제 이 함수가 호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시작할 때는 내가 그렇잖아요. 여기 항목을 다 편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일련 번호 같은 건 더블 클릭한다고 편집되면 안 되겠죠. 일련 번호를 뭐하러 더 편집을 해요? 쟤는 그냥 고유값이니까 냅둬도 되죠. 그러니까 이 여기가 이제 0번이고 인덱스로 봤을 때는 여기 1번, 2번, 3번, 4번이니까 1번에서 4번까지는 편집 가능해야 되지만 0번은 편집이 안 되도록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걸 더블 클릭했으면 요 내용이 편집 가능한 영역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작업까지 함께 해주는 영역이 뭐냐면 바로 이 get modify string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인자들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이제 내가 에디트에 쓸 문자열,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더블 클릭하면 그 편집창이 뜨는데 그 편집장이 어떤 문자를 표시하고 싶은지에 대한 주소값을 여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텍스트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고, 이건 배경 색상, 에디트 배경 색상 지정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에디트가 사용할 글꼴 지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지정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값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형태는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것도 이제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기본 코드입니다. 여러분들이 넣고 여러분들 구조체 맞게 바꾸시면 돼요. 일단 글꼴은 이 클래스가 내부적으로 우리 LX 심플 그리드가 MH 폰트라고 자기가 사용하는 글꼴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또 글꼴 여기서 크리에이트 폰트 쓰면 만들 수 있잖아요. 만들어서 그 주소를 이렇게 넘겨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제 편집에 사용할 글꼴을 지정하는 거고요. 편집에 사용할 배경색죠. 에디트 컨트롤의 배경 색상을 지정하는 거고요. 얘는 텍스트 색상 지정. 문자열 색상을 지정하는 건데, 얘는 mText 컬러라고 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비슷해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이제 편집 상태인지 아닌지 잘 안 보여서 약간 그 오렌지 색깔로, 제가 노란색인데 조금 더 어두운 주황에 가까운, 그 주황은 아니죠, 오렌지 색깔이라고 부르니까 오렌지 색깔에 가까운 색깔을 제가 강제로 줬습니다. 나중에 이것도 제가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더블 클릭하면 이거 기준으로 그려지게끔 그렇게 제가, 그러니까 요거 색깔을 이제 지정하고 폰트도 지정했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문자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 문자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mSelected index는 그 항목에서 mSelected index가 요 인덱스입니다. 이렇게 Y축으로 되는 큰 인덱스 하나가 mSelected index고요. 여기 안에 또 항목이 하나 5개가 있잖아요. 이 항목을 구별하는 값이 mSelected subindex입니다. 그러니까 mSelected index는 한 줄에 대한 정보고요. mSelected subindex는 그 한 줄에서 이 컬럼 한 개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제가 작업을 했냐면, 일단 그 selected index 그 전체 정보를 가져오고요. MFD가 그 한 개 한 개 레코드 정보잖아요. 그거 가져온 다음에 mSelected subindex가 0이면 안 해요. 0을 반환하는 건 편집을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편집을 하겠으면 1을 반환할 거고요. 0인 경우는 그냥 0 반환하도록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편집할 의사가 없다. 0번에 향해서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제일 앞에 있는 얘 있죠. 제일 앞에 있는 얘는 편집 대상이 아니니까 0을 반환해서 편집을 못하게 할 거예요. 못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머지 애들은 1이면 이름의 주소를 넣어주고요. 뭐 2면 핸드폰 주소 넣어주고요.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설명문 주소를 이제 이 첫 번째 거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이용해서 넣어주시면, 이 각각의 위치의 주소 있죠. 이 주소를 이 포인터가 가져가서 에디트 컨트롤에 사용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편집해달라는 거죠. 편집 승인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편집 불가 항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0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거 선택 항목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하면 돼요. 맨 앞에 있는 건 더블 클릭해부터 편집이 안 됩니다. 0이 반환돼서 더블 클릭하고 있거든요.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항목이 생기고, 색깔이 약간 오렌지 약간 색깔이죠. 요 색깔. 그쵸? 땅색이죠. 그쵸? 땅색이라 해야 되나? 이거 뭐라 하죠? 요즘 황토, 그쵸? 황토색. 황토색이 나옵니다. 근데 만약 이걸로 안 하면요. 자, 보실래요? 이걸 원래 색깔은 이겁니다. 근데 이게 더 자연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mText 컬러라고 따로 있거든요. 이게 있어요. 이게 원래 색깔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블 클릭하면 여기 나왔잖아요. 예, 이게 원래 색깔이랑 너무 비슷하니까 이게 티가 안 나요. 그렇지 않나요? 약간 밝아서 티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잘 안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요거를 색깔을 조금 바꾼 겁니다. 눈에 탁 띄게 하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꼭 이 색깔 써야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율도를 드리기 위해서 함수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과 배경색과 색상을 지정하시고 선택 항목 주소 얻어서 각 항목에서 선택 불가, 편집 불가할 건지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거기에 들어갈 저기 편집할 때 어떤 문자를 쓸 건지, 1번이면 네임, 2번이면 핸드폰 번호, 3번이면 이메일, 4번이면
설명문 이렇게 문자열에 주소를 넘겨서 그 아까 에디트 컨트롤에 나오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시면 이제 편집이 시작하는 것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다른 데를 클릭해서 에디트가 반영되도록 하는 코드가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 코드가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이걸 다 지우잖아요. 엔터 치거나 하면 다시 생깁니다. 왜냐하면 반영이 지금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제 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 똑같아요. 딴 데서는 부모거 호출 따로 안 하는데 반드시 해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얘는 그 업데이트하는 과정에 제가 또 내부적으로 그 처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함수 반드시 호출해 주십니다. 반드시 호출. 그러니까 부모 함수죠. 부모의 디스트로이 다이나믹 에디트를 반드시 호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코드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해드리는 작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빠뜨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가하고 싶은 코드 이렇게 마음대로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기회를 주셔서 제가 그 내부적으로 처리해야 될 코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뭐냐면 m is ok가 1이면 편집에 성공했다는 거고요. m is ok가 0이 아니면 1이면 성공이고 0이면 실패로 뜹니다. 실패라는 건 뭐냐면 편집하는 후에 ESC를 누르면 실패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뭐 바꿨는데 ESC 키를 누르면 다시 원래 걸로 돌아오고요. 엔터를 치거나 아니면 화면에 다른 영역을 클릭하면 그 내용이 성공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image ok가 0인지 1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modify 상태인지를 확인을 하는 거고요. 당연히 select index가 -1이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거의 널이 아니고 -1이 아니에요. 그래야지만 이 모디파이 에디트 컨트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사실 다 안 적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컨트롤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어떤 상황인지 분명하게 아시라고 제가 이거 두 개를 더 적어 드린 거고요. 실제 쓸 때는 이 지금 블락되어 있는 부분은 없어도 정상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 되는 건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제가 추가해 놨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는 이거 똑같죠. 반영을 해야 되니까 사용자 현재 선택해 있는 그 위치에 주소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이면 이름에다 반영을 하고요. 그죠? 여기 이름 반영, 이 코드 보시면 이제 1이면 이름에다 반영을 해주고 2면 핸드폰, 3이면 이메일, 4면 그 뭐죠? 설명문, 그죠? 설명을 이렇게 반영하도록 이건 뭐 그냥 get 텍스트, get 윈도우 텍스트 뭐 이런 거 다 쓰셔도 상관없어요. 뭐 get 딜드 아이템 쓰셔도 되는데 그냥 반환값이 랭스를 바로 받으려고 저는 그냥 샌드 메시지 써서 WM get 텍스트 이용해서 그냥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에디트 컨트롤에서 가져올 때 방법 많잖아요. 제 블로그에도 소개되어 있고 우리 마이스레드도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 보고 더 보충 공부하셔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간편하게 샌드 메시지 써서 WM get 텍스트 하면 텍스트도 얻을 수 있고 그 반환값으로 길이도 얻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각 상황별로 이름과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또는 설명이 된 것을 이렇게 쭉 다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뭐가 좋아지냐면 자 볼까요? 여기서 내가 요거를 더블 클릭하면 편집되잖아요. 지웠죠. 엔터 치시면 지금 바뀐 겁니다. 지워진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지웠는데 ESC 누르면 복구가 됩니다. 여기에서 뭐 내가 1111 바꾸고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이거 바뀌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선택해서 뭐 편집 중이었는데 그죠? 여기서 스크롤 바를 돌리더라도 취소되고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취소되는 거 아니죠? 편집 바로 반영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든 반영 ESC 말고는 다 반영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ESC를 누르면 취소됩니다. 취소가 아니고 취소됩니다. 하고 엔터 쓰시면 바뀐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마우스로 더블 클릭 안 하더라도요. F2 키를 눌러도 동일합니다. F2 키를 누르면 편집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엔터를 안 치더라도 엔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다른 데 클릭하면 여기다 이렇게 클릭하면 반영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쨌든 포커스라고 하죠. 포커스를 잃게 되면 바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ESC만 거절이고요. 나머지는 다 반영되도록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코드가 많이 들어가죠. 지금 이러면 벌써 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하려는 거 설명을 다 한 겁니다. 다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코드가 많이 들어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이걸 다 하라고 하면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가이드라인으로 코드를 이제 써야 될 코드를 다 제시를 해 드린 거고요. 이거 다 제가 그 카페에다 다 올려 놓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로 하시고 자기한테 맞도록 바꿔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그 대신 이제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셔야지 오류 없이 잘 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쓰지 마시고요. 한 번쯤 한 세네 번은 실습을 하셔서 완벽하게 이 컨트롤이 어떤 형태로 구현되어 있는지 자기가 좀 하시고, 혹시라도 지금 제가 막 만든 거라서 뭔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이제 동작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제가 어떻게 정확하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제가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뭐 이렇게 할 테니까 써보시고, 실습을 많이 하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의견도 많이 주시고 하셔서 좀 더 좋은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거 잘 활용하시면 프로그램 만들 때 되게 편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잘 실습하셔서 자기 걸로 만드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기본 코드고요. 제가 요걸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재미있는 예제 만들어서 또 추가해서 동영상 강좌로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